안녕하세요, 테이입니다. 디아블로4 시즌5는 모든 클래스에서 굉장히 방대한 내용의 아이템 변동사항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도적 클래스의 신규 위상 및 아이템, 그리고 기존 아이템들의 변동사항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고유 아이템들의 추가입니다. 도적 신규 고유 아이템인 그림자 십자 단검은 PTR에서 사기급 아이템으로 추앙받을 정도로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었는데요. 기존 30% 복제 피해에서 20%로 감소되었고, 토템 활성화 개수도 2개에서 1개로 변경이 되어 기본적인 옵션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제 복제 피해가 더 스킬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또 이 아이템은 캐릭터의 직접 공격보다 훨씬 높은 토템 복제 피해량을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버그성으로 다양한 고변산 피해 증가 옵션의 연산이 추가로 적용되는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패치노트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어 변경된 옵션만으로도 성능이 많이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루시온의 왕관 역시 PTR에서 독보적인 피해량 증가 성능을 보여주었는데요. 핵심 기술 등급이 재감 옵션으로 바뀌었고 25%씩 5회 중첩으로 최대 125%까지 고변산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었지만 이제 최대 75%로 대폭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솔직히 75% 피해 증가도 기존 아이템들보다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대로 나온다면 기술이 자원 소모량의 25%만큼을 소모한다는 설명이 제거되었고 자원 소모량 증가가 20%에서 30%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무려 최대 150%의 자원 소모량 증가라는 디버프를 해결할 수 있는 빌드에서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크란의 목걸이는 공격 속도가 모든 원소 저항으로 바뀌었고 위상 옵션의 경우 100을 초과하는 자원 1당 추가 극대화 피해 증가 옵션이 1%에서 0.2%로 대폭 하락함에 따라 아무도 쓰지 않을 아이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라티엘의 파편 역시 너프를 면치 못했는데요. 기본 기술이 주는 피해가 기존 300% 증가에서 20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본 기술이 자원을 소모하도록 변화되어 별 없는 하늘의 반지와도 활용할 수 있으며 200%의 고변산 피해 증가량도 굉장한 효율을 보여주므로 심장 추적자 빌드 등의 필수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네요. 도적 신규 고유 아이템인 칸두라스의 장막은 피하기를 사용했을 때 마치 원소술사의 무한의 의복처럼 주변의 적을 끌어당기는 효과를 보실 수 있으며 해당 아이템을 장착하고 어둠의 장막 스킬 시전 시 2초 동안 면역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면역은 무적이죠. 그리고 기존 3초 면역에서 2초로 너프되었지만 주변의 적을 끌어당기는 부분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므로 공격적인 성향의 빌드에서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카누스의 자치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인내하는 신앙은 캐릭터 생명력의 40%가 넘게 깎이는 강력한 공격을 받았을 때 그 피해를 감소시키고 2초 동안 나노받게 해주는 아이템으로 나노받는 시간이 4초에서 2초로 너프되었고 기본 옵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말 불가피하게 극 방어 세팅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활용도는 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우버 유니크 아이템 옵션 변동사항입니다. 괴멸자는 기본 옵션에서 극대화 피해가 공격력 100%로 변경되고 모든 능력치와 피해 감소 옵션 추가 및 최대 생명력 증가 옵션이 상향되었습니다. 위상 옵션은 암흑 피해가 증가된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방어적인 부분이 상승했네요. 별반지는 극확과 행적 확률이 상향되었고 선호도가 높은 옵션이 공속과 핵심 기술 등급 옵션이 추가되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샤코의 경우 무엇보다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옵션이 대폭 상향되었는데요. 저 옵션에 돌파라도 붙으면 어마무시한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셀리그는 행적 확률과 건강 상태일 때 피해 감소 옵션과 기본 옵션에서 모든 원소 최대 저항이 추가되어 방어적인 성능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안다리엘 투구는 생명력 훔치기 옵션이 적중시 생명력 획득으로 너프되었지만 모든 능력치와 공격 속도가 대폭 상향되었으며 위상 옵션의 독발 피해량 또한 크게 높아진 것을 보실 수 있어 앞으로도 도적의 독 관련 빌드에서는 필수 아이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티렐의 권능은 모능 대신 이동 속도가 추가되었고 대부분의 옵션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피해 감소와 최대 저항 등 기본 옵션의 방어적인 성능이 뛰어난 아이템이므로 일부 빌드에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도적 고유 아이템 옵션 변동사항입니다. 건달의 가죽옷은 최대 생명력과 내면의 시야 지속시간 증가 등의 옵션으로 변경되었고 이번에 상향 조정된 목격자 제거 전설로드와 활용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으나 칸두라스와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아이템으로 여전히 방어적인 부분이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달의 입맞춤은 주입 제감과 회피후 공속 증가 옵션 대신 연발 사격 투사체 2번 시전 확률과 공속 옵션으로 변경되었고 고변산 피해량 증가 옵션이 최대
25%에서 35%로 크게 상향됨에 따라 여전히 1티어급 빌드를 유지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공작원의 인장은 시즌4에서 애매한 성능으로 사랑받지 못한 아이템인데요. 모든 옵션이 대부분 수류탄 관련 옵션으로 변경 및 상향되었기 때문에 피해량의 핵심 요소로 수류탄이나 연막탄을 활용하는 빌드에서는 무조건 사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제 위상의 효과가 모든 핵심 기술에도 적용이 됩니다. 최근 전설 단검에 밀려 사랑받지 못했던 규탄은 이제 기본적인 피해량의 공격형 위상을 적용한 전설 무기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재설계되었고 적을 취약하게 만들 확률 추가에 기본 기술의 공속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에 연계 점수를 활용하는 빌드에서 더 이상 구멍 뚫기만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자 매듭끈의 변경된 부분은 대부분 비슷한 느낌으로 보이며 복제된 그림자 스킬의 빈약한 피해량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활용도는 여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몸부림치는 속임수의 가락지는 활용도가 그냥 낮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제 바람살의 옵션은 탐막 2번 시전 확률을 포함하여 대부분이 탐막 전용으로 변경되었으며 아기 패시브에 넘어진 적에게 피해 증가 옵션이 추가됨에 따라 바람살에도 밀쳐내는 옵션 대신 넘어짐 효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임수 공격 패시브에서 넘어짐 옵션이 사라졌으므로 질주를 제외하면 바람살을 활용한 빌드와 꿰뚫는 사격을 활용하는 빌드가 넘어짐 효과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기제이며 아기 패시브에 취약한 상태에 넘어진 적에게는 피해 배수가 2번 적용되는 더블 디핑 효과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 가지 애매한 부분은 기본 옵션이 군중 제어 피해이기 때문에 백병전을 활용해야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며 위상 옵션은 독 지속 피해 등의 부가적인 부분엔 기여하지 않는다는 부분이겠네요. 수리풀은 이제 꿰뚫는 사격 2번 시전 확률을 포함하여 대부분이 꿰뚫는 사격 전용으로 변경되었으며 위상 옵션에 벽에팅의 4번째 화살의 피해가 무려 150%까지 구변산으로 증가됩니다. 그리고 고급 꿰뚫는 사격의 옵션이 정의 적을 넘어뜨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아기 패시브의 더블 디핑 효과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보스 몬스터에도 더블 디핑이 적용된다면 굉장한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짐작되네요. 기본 옵션이 취약 피해로 설정되어 있어 핵심 지속 효과 희생을 활용한 빌드에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사냥꾼은 이제 모든 명사수 기술의 2번 시전 확률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수치의 극대화 피해와 대폭 상향된 위상 옵션으로 핵심 지속 효과 정밀도를 활용하는 모든 빌드에 굉장한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아라 칸자르는 불필요한 옵션을 제거하고 생명력과 극화, 무기 숙련 등급 옵션을 추가하여 전설 단검에 위상 옵션을 적용한 아이템과의 격차를 줄여주었고 상향된 위상 옵션은 이제 버킷2의 공속을 무려 40%까지 증가시킬 수 있어 암살 스킬을 사용하는 다양한 빌드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수내림 장화는 딱히 좋아 보이진 않네요. 어둠 속의 눈은 여파 등급을 포함하여 방어적인 요소를 강화하였고 죽음의 덫이 주는 피해 증가율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사실 궁극기로만 피해를 주는 빌드는 저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 성능은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딱히 기대는 안 되네요. 이름 없는 자의 머릿속에는 군중 제어의 지속 시간이 대폭 상향되었고 빠른 술수와 불안정한 비하, 속임수 공격 패시브 스킬이 옵션에 추가되었으며 위상 옵션도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불안정한 비약 돌파업이 뜬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하칸의 말은 이동 속도 증가가 삭제되고 화살비의 2번 시전 확률이 추가되었으며 모든 옵션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위상 옵션에 새롭게 추가된 화살 폭풍의 효과도 받는다는 부분은 화살 폭풍과 관련된 여러 위상의 피해량 증가도 적용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피해량을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다음은 공용 유니크 아이템 옵션 변동사항입니다. 시즌4에서 야만 용사가 많이 활용했던 고통 탐식자 유니크 장갑은 이제 재감과 기절 확률 그리고 기본 기술 등급 옵션이 추가 재설정되었습니다. 도적의 활용도는 안 써봐서 잘 모르겠네요. 만용은 이제 최대 생명력이 %로 증가하며 건강 상태일 때 피해 감소 등 방어적인 요소들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제서야 어느 정도 활용 가능성이 보이네요. 명멸걸음은 기본 옵션의 공격 시 피하기 재감이 1.5초에서 2.5초로 대폭 상향되었고 모든 능력치가 번개 저항으로 바뀐 것을 제외하면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장화에도 피해 증가 위상을 적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도적이 활용한다면 칸두라스 장착 및 피하기로 몹을 모으며 궁극기 재감을 유도하고 목격자 제거 전솔로드를 통해 피해 증가 버프를 활성화할 것 같네요. 새벽 하늘 무릎 빠지는 고행 단계 초반에 저항력이 부족하면 활용해도 좋을 듯 합니다. 서리 불꽃은 특이하게 추가 피해 옵션으로 변경이 있었는데요. 초반 레벨업 단계에서 구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슬 판금도 위상 옵션에서 약간의 상향이 있었지만 도적은 안 쓰겠죠. 신사례자 투고는 군중제어 지속 시간과 공격력이 제거되어
제거되고 모든 능력치와 정예 피해가 추가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딱히 달라진 건 없네요. 어머니의 품은 기본 옵션에 공속과 극확이 추가되어 굉장히 좋아졌지만 위상 옵션이 너무 별로라서 활용도는 여전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혼 나기는 방어적인 요소가 소폭 상승되었습니다. N의 축복도 여러 옵션이 수정되었지만 위상 옵션에 쿨타임이 있어 야만용사, 함성 등의 버프형 스킬이 없는 도적은 여전히 활용도가 낮아 보입니다. 운명의 주먹은 다양한 디아블로4 유튜버분들도 주목하고 있는 아이템으로 행적 확률로 도배되었던 옵션은 모두 제거되었고 장갑의 꿀 옵션인 공속, 극확, 행적을 추가했으며 무작위 군중 제어를 걸어주는 확률도 추가되었습니다. 위상 옵션의 경우 항상 혹평만 가득했었기 때문에 기본 옵션의 개편으로 과연 좋은 성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참의 경갑은 소소하게 기본 옵션 한 줄이 추가되었고 오한을 느끼는 적 피해 증가가 상향되었습니다. 기본 옵션이 피하기 제감이나 최대 충전이 아닌 이유로 버림받았던 아이템이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고민해 볼 정도로 보이긴 하네요. 추방된 군주의 영물은 극확과 자원 생성량이 제거되고 최대 생명력과 공속 옵션이 추가되었으며 핵심 기술 등급이 플러스 2로 상향되었습니다. 크팔 반지는 제감이 취약 피해로 변경되고 대부분의 옵션이 상향되었습니다. 이제 피해 증가 위상이 많아졌기 때문에 크팔의 입지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이번 시즌에도 활용도는 좀 떨어져 보이네요. 티볼트의 의지는 모능과 생명력 등이 추가되었지만 사실 위상 옵션만 보고 쓰던 아이템이라 막 좋아진 느낌은 안 드네요. 그래도 저지불과 사이클만 잘 돌릴 수 있도록 빌드를 잘 꾸민다면 활용해도 좋을 듯 합니다. 푸른 서슬은 높은 수치의 모능과 냉기 피해 확률이 추가되었고 위상 옵션의 피해 수치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초반에 캐릭터 육성 단계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며 이제는 완성형 빌드에서도 종종 보일 것으로 예상되네요. 다음은 신규 전설 위상입니다. 피할 수 없는 위상은 폭발 피해가 이제 무기 피해의 최대 350%로 적용이 되어 PT할 때보다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효율은 시즌 오픈 후 써봐야 알 것 같네요. 맹렬한 전류의 위상은 PTR에서 써봤을 때 원거리에 있는 적 한 마리만 끌고 왔었는데 이제 설명에서 적들을 끌고 온다고 되어 있어서 아마도 워리용 위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꿰뚫린 집중의 위상은 도적 클래스로는 안 쓸 것 같아서 패스하겠습니다. 교활한 걸음의 위상은 도적 신규 유니크 칸두라스 장막에 어둠의 장막 사용 시 면역 옵션 때문에 PTR에서 한번 써봤지만 생각보다 쿨이 많이 길어서 별로였습니다. 어두운 춤의 위상은 일단 쉽게 말해서 5초마다 핵심 스킬이 추가 피해를 입히긴 하지만 보변산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같기도 하고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할지 이것도 오픈 후 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위상은 시즌 1 때 있었던 악의 심장 중 하나인 죄어오는 죽음의 위상이고 그때 당시에도 성능이 나쁘지 않았지만 이발사 심장에 밀려서 아쉽게도 흥행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네요. 버그 없이 정상 작동만 한다면 굉장한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위상입니다. 신중한 마음의 위상은 솔직히 PTR에서 재사용되기 시간이 20초였을 때에도 그렇게 좋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무려 60초 쿨로 바뀌었으니까 안 쓸 것 같아요. 참된 시야의 위상은 이제 내면의 시야 징이 찍힌 적에게 입히는 피해가 항상 극대화로 적용되는 것은 물론 무려 100% 고변산 추가 극대화 피해까지 주는 위상으로 탐막 전밀도 난사 또는 베라티에를 활용하는 심장 추적자 희생 빌드에도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냉기 고정 위상은 기본 기술의 40% 확률로 취약을 걸어주는 강화된 냉기 주입과 고변산 피해 증가가 적용되는 뒤섞은 냉기 주입의 모든 효과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심장 추적자 등의 기본 기술의 피해량 증가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위상으로 기본 기술은 물론 핵심 기술의 피해 증가를 위해 다양한 빌드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밀한 위상은 날쌘 못놀림 또는 기만 기술을 주 공격원으로 활용하는 빌드에만 사용할 듯 하네요. 흐릿한 혼합물의 위상은 20m를 이동하면 물약 하나가 생성되고 물약을 사용하면 이동 속도가 많이 빨라지긴 하지만 불안정한 비약 패시브 스킬 활성화 용도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위상입니다. 차라리 기존에 흡수되는 양식의 위상을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아연 도금된 척살자의 위상도 기력 수급을 우선적으로 맞춰놓고 빌드를 꾸미는 도적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매한 위상입니다. 최대 기력 증가 부분 또한 로크란의 영물 목걸이에 고변산 극대화 피해 증가 수치가 너프되면서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야수 내림 장화 또는 셀리그 목걸이를 활용한 방어형 빌드에나 사용할 기미가 조금 보이네요. 강철비의 위상은 이제 물리 공격이 가능한 연막탄을 사용할 때 일정 확률로 화살 폭풍을 발동해주는 위상으로 취약을 걸어주긴 하지만 다양한 고변산 피해 증가 위상들과 취약을 걸어주는 기제들로 인해 활용도가 낮을 것 같으며 주 공격원이 연막탄인 빌드에만 활용할 듯 보입니다. 무모한 도적의 위상은
위상은 기절 확률과 더불어 연타의 피해량을 최대 40%까지 고변산으로 늘려주는 위상으로 연타가 주는 피해 증가라는 설명에 따라 독 지속 피해나 안뚝 독발 등의 다른 부가적인 피해량에는 기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타의 직접적인 타격 피해량을 활용한 빌드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렁에 빠진 명사수의 위상은 영업비밀 전설로드 버프 활성화 용도로 PTR에서 잠시 사용했을 때 단검 투사체 개수가 너무 적어서 활용도가 낮았기에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존 전설 위상들의 변동사항입니다. 휩싸는 위상은 이제 치유 물약을 사용했을 때 어둠의 장막 그림자 하나를 생성합니다. 흡수되는 양식의 위상과 함께 활용한다면 불안정한 비약 패시브의 고변산 피해 증가까지 얻으면서 피해 감소까지 챙기는 효율을 얻을 수 있겠네요. 근데 왜 하필 물약을 핵심 요소로 밀어주는지 좀 이해는 안 되네요. 화살 폭풍의 위상은 이제 암살 기술로도 발동되며 한 맺힌 위상과 더불어 화살 폭풍의 피해량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화살 폭풍은 저도 한 번도 활용해보지 않은 빌드라서 어느 정도 효율을 보여줄지 예상하긴 좀 어렵네요. 말썽꾼의 위상은 이제 쇠모떡과 연막탄의 성광수류탄의 효과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실 PTR에서 활용해보지 않았기에 이것도 효율은 잘 모르겠지만 위상으로 인한 각종 수류탄의 피해 증가율이 연막탄에 적용된다면 괜찮은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네요. 유독한 얼음의 위상의 피해량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원래도 독 빌드에서 자주 쓰이는 위상이었지만 이제 필수 위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퍼져나가는 맹독의 위상에 맹독 웅덩이 피해가 증가했습니다. 너무 방어에 치중한 옵션으로 버림받았던 핵심 주속 효과 기세에 고변산 피해량 증가 옵션이 추가되었고 원래 방어적인 옵션이었던 빼앗긴 원기의 위상은 피해량 증가 옵션으로 변경되어 기세를 활용하는 빌드도 공격적인 스타일의 전투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기세의 피해 증가와 빼앗긴 원기의 위상의 암살 기술 피해 증가 옵션을 합치면 최대 95%의 고변산 피해 증가율을 확보할 수 있겠네요. 다만 암살 기술 피해 증가이므로 독 지속 피해 등의 부가적인 피해에는 기여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신규 당금질 레시피입니다. 이제 돌파 옵션이 붙은 아이템은 돌파 개수에 따라 당금질 가능 횟수가 추가됩니다. 비싼 아이템을 구매해서 날려버릴 확률이 조금은 줄어들긴 하겠네요. 이번 패치에는 기존 연금술사의 통제 당금질 레시피를 제외했습니다. 아마도 속임수 공격 패시브 스킬 등급을 당금질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되면서 극대화 피해 고변산 증가 부분이 너무 높은 수준까지 증가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다음 패치에 다시 수정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타고난 기교 당금질 레시피가 추가되었습니다. 극피와 치피는 기존에도 레시피에 있던 옵션이었고 제압과 궁극기 피해가 새롭게 추가되었네요. 도적 쇄신 당금질 레시피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기본 강화와 핵심 강화에 있던 일부 옵션을 합쳐서 보조 탭에 추가한 레시피로 기존 핵심 강화 등의 레시피 옵션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필요한 옵션을 붙이기가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PTR에서 도적 클래스의 가장 핫한 당금질 옵션은 기만하는 파괴에 있는 어둠의 장막당 피해 증가 옵션이었습니다. 이 옵션은 어둠의 장막이 유지만 된다면 모든 피해 증가율을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릴 수 있어 핵심 지속 효과 백병전을 활용하는 빌드마저도 군중 제어 피해 증가를 빼고 해당 옵션을 활용하는 지경까지 발생했었는데요. 버그 수정 내용을 보시면 해당 옵션이 의도와는 다르게 피해를 더 증가시키던 문제를 수정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수정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출귀몰한 생존자의 레시피의 경우 PTR에서는 주로 어둠의 장막 활성화 시 생명력 % 증가 옵션을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제기의 바람을 활용하여 보호막 수치를 높이는 것과 여파를 활용하여 초당 생명력 회복량을 많이 높이는 것도 빌드 구성에 따라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도적 클래스의 신규 위상 및 아이템 그리고 기존 아이템들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상세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